은행들 같은 경우는 국내 은행이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금리가 올랐던 걸 이용해서 이자를 얹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었던 이자 수익이 말고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5.7%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최근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8%, 30%씩 되니까 우리나라는 비이자 이익에 대한 노력이 없다. 그냥 정말 앉아도 돈 버는 이자이익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과 뭐 횡재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은행들이 자초한 거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은 예. 한결같은데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과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거듭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드머니예요. 지금 금융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금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대표적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전시 상황에서 엄청난 투자 이익을 얻었거나 환차익을 얻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반열에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교두보를 마련한 금융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무슨 IT 기업처럼 계속 R&D 투자를 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그 특허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공고한 영업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국 때문에 외부적인 현상 때문에 일순간 엄청난 초과 이익을 얻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금융회사,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이렇게 고강도의 규제 산업이 아니었다면 저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정부의 온실 속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온실 속에 있다 보니까 위험한 일을 못하도록 또 억제한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 이익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들어준 독과점 시장 지배력 속에서 얻어진 것이고 그 과실을 다른 데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원래 초과 이익에 대해서 무조건 횡재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부정적인 게 원래 입장이긴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은행들의 책임도 있고 아까 뭐 박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감독 당국의 책임도 있고 예.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들의 회장들의 임기들이 보통 10년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은행들의 CEO들이 뭐 이 단기 실적 투자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장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현실에 안주한 것이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실에 당장의 이익이 나니까 지금 장기적 안목에서 뭐 해외 IB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당장 이익이 나니까요. 그렇죠. 네, 이익이 나니까 그런 투자를 안 한 것이고. 그럼 지금 와서 이제 가계 대출이 이제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쉐어를 늘릴 수 없으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해외에 눈을 돌려서 지금 뭐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뭐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외국 IB랑 경쟁을 한다는 것이 당장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이제 이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돈만 있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 은행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상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해외에서 뭐 진출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당장 비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또 다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되는 거고요.